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15 총선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당시 총선거에서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들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리는 보았지요. 2020년 4.15 부정선거의 그 과정에서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습니까? 그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 수많은 변호사들과 또한 우리 애국 세력들이 4.15 부정선거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러나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김명수 대법원장 끝까지 부정선거의 의혹을 덮지 않았습니까? 작년도 대통령 선거는 또 어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쿠리 투표 보관 충격적인 사태 터져 나왔었죠. 자, 이번에 강서구 보궐선거에서도 명백한 부정선거의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는 걸까요? 사전투표 묻지마 민주당 압승, 강서구 보궐선거 부정선거 충격 결과가 터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전투표 묻지마 민주당 압승, 강서구 보궐선거도 부정선거, 선거일 현장 투표 초접전 벌였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불가사의한 결과, 민주당 문재인 윤석열 정부 8연승 질주, 전문가들 확률상 불가능한 패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한 보관 장소 CCTV 폐쇄회로 송출 모니터. 공병호 박사는 투표함을 찍은 CCTV를 공개한다는 건 손을 댄 사전 투표함을 개표장에 갖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천정에 있는 CCTV를 가리는 등 투표함의 보존 상태를 유권자가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쪽에서는 사전투표 이후 4, 5일간 지역 선관위에 보관되는 투표함 상태에 위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선거를 조작했다면 전산 조작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버리고 위조 투표지를 급조해 일장기 투표지, 이파리 투표지 등이 붙어있는 투표지가 양산됐으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미리 위조한 투표지가 든 투표함을 외부에서 통째로 바꾼 뒤 개표장에 반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수법이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이 소식은 스카이 데일리가 보도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또다시 확률상 불가능한 득표 패턴이 나오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 현장 투표는 엎치락 뒤치락, 경합한 여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모든 투표소에서 전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거 불신에 대한 또 선거 불신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이반 현상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일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승부가 뒤집혀 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선거는 문재인 정부 5차례,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벌써 3번째입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사전투표는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연승을 거두다 보니 시스템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게 정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득표 현황 분석 결과 11일 치루어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강서구 관내 사전투표소 20곳에서 모두 승리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당일 투표에서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와 초접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는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의 일방적인 독주였습니다. 진교훈 후보는 염창동 투표소에서 5,799표 68.7%를 얻어 2,306표 27.3%에 그친 김태우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눌렀습니다. 등촌 1동에서도 이 3,459표 66.6%를 가져온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1,473표 28.3%를 앞질렀으며 등촌 2동과 3동, 화곡 1동에서 8동, 가양 1동에서 3동, 방화 1동에서 3동 등 모든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평균 65.7%를 가져가며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30.6%를 제압했습니다. 이처럼 사전투표에서 상대를 2배 이상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린 민주당 야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 경합하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당일 투표 득표 분석 결과 진교훈 후보는 등촌 1동 2투표소에서 38.5%에 그쳐 김태우 후보 54%에 뒤처졌으며 등촌 2동 3투표소는 45.1%로 역시 51.9%를 얻은 김태우 후보에게 뒤졌습니다. 등촌 2동 1투표소와 3동 3에서 8투표소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내리 이겼으며 화곡 2동 1투표소와 3동 5투표소, 4동 1투표소에서도 김태우 후보가 압도했습니다. 3동 4투표소에서는 무려 65%를 차지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이 민주당 진교훈 후보 32.6%와 2배 이상의 격차를 벌이며 승리했습니다. 또 가양 1동 5투표소에서 56.6%를 획득한 김태우 후보가 진교훈 후보 39.2%를 눌렀고 1동 6투표소에서는 47.9% 463표로 동률을 이루며 팽팽하게 초접전을 펼쳤습니다. 2동 1투표소에서는 72.1% 대 26.6%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무려 3배 가까이 앞섰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가까스로 신승을 거둔 투표소들도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가양 2동 4, 5 투표소와 3동 1, 2, 4 투표소에서 연이어 승리했으며 화곡 6동 5 투표소에서는 62.2%를 기록하며 민주당 진교훈 후보 35.8%보다 2배 가까운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우장산동 1투표소에서 8투표소에서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내리 전승을 신고했습니다. 최종 집계 결과
김태우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48.2%대 47.4%로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는 30.6%대 65.7%로 더블 스코어 차이로 김태우 후보가 대패하며 당선인 신분을 진교훈 후보에게 내주었습니다. 당일 현장 투표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친 국민의힘 여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전패한 결과를 두고 통계 전문가들은 기존 학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한 현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과 값을 조작한 결과가 아니고서는 통계학 역사를 새로 써야 할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지금까지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와 통계학회 회장을 지낸 박성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박영화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등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 극명한 불일치 현상에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적인 식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위원은 4.15 총선 한 달 뒤인 2020년 5월 세계적 권위의 미국 통계분석 전문가 월터 미베인 교수가 4.15가 부정선거라고 분석한 데 대해 아닐 확률이 98.4%라고 반박했지만 그 이후로 현재까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최초 분석 이후 같은 패턴이 6차례 더 되풀이된 가운데 국민의힘 유경준 위원은 선거 조작에 관한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한 박영화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동전 1000개를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올 경우의 수보다 발생하기 어려운 확률이라며 4.15 총선 결과는 창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올 수 없는 확률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수의 통계학 권위자들이 확률 제로라고 입을 모아도 수사는커녕 사정당국이 미동조차 하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이반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선거 때마다 거듭되는 사전투표, 민주당 전승 등식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강화되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수사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한 강력한 반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을 분수령으로 분출한 부정선거 반발 기류는 문재인 정권의 거센 탄압 속에서 끊임없이 세를 확대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국민들은 지난해 5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사정당국의 대대적인 수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검찰 수사는커녕 또다시 불가사의한 패턴으로 더불어민주당 야당 후보가 당선됐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을 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금융공기업에 다니는 윤한민 씨 43살. 윤한민 씨는 블랙 시위, 부정선거 주장하는 시민진영. 블랙 시위는 선거 조작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국회의 3분의 1을 차지한 가짜 국회의원들을 모두 솎아내고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가 분명히 있다라며 사정당국의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인데도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수사할 생각조차 안하며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있어 피가 끓는다라고 본지에 밝혔습니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민경욱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 상임대표도 14일 방송에서 지난 7번의 선거에서 적용돼 온 득표수 차이값이 강서구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사전투표 압승 결과 값으로 당일 투표 당락 뒤집기 패턴이 또 한 번 드러난 사실을 지적하고 사전투표는 사기 도박에 판돈을 갖다 주는 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얻는 순간 내 것이 아닌 것이라고 촌평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이슈에 관해 꾸준히 파헤쳐온 공병호 박사는 사전투표율 22.6%대 당일 투표율 26.1%로 모집단을 비교해 볼 때 당일 투표 비율이 사전 투표율보다 3.5%가 많은 모집단에서 승리했는데도 그보다 적은 사전 투표 모집단에서 더블 스코어로 진 것으로 나와 통계학상 있을 수 없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결과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딴 부정선거 또 선거 조작 의혹에도 수사당국이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공감대가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성난 민심이 대통령실을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급기야 문재인, 윤석열 간의 부정선거 덮기 거래 위협마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협은 소외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건 등 정권 초기 잇따라 불거진 문재인 정권 비리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이전 정부 수반이었던 자연인 문재인 씨를 사법처리 공소장에서 매번 제외하면서 1차 확산됐고 부정선거 수사 의지가 없음이 드러나면서 2차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맡은 석동연 변호사의 변심도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부정선거 진실규명운동에 참여했던 석동연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 합류하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동연 변호사는 올해 7월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로 보낸 질의에도 드릴 말이 없다고 직답을 회피했습니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김용빈 변호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은 성난 민심에 활 시위를 당긴 격입니다. 올해 7월 선관위 역사상 35년 만에 외부 출신 사무총장으로 전격 기용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선거 조작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정리 발표하면서 또다시 공분을 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정 당국의 침묵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위증 때문이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블랙 시위 참가자는 통화에서 어느 간 큰 검사가 감히 수사를 임의로 안 할 수 있겠나 라며 이건 분명히 VIP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격앙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태우 후보가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김태우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해 미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민경욱 전 위원은 선거 전 부정선거를 이슈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태우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며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선관위가 투표함 보존 상태를 해명하기 위해 폐쇄회로 CCTV까지 공개하겠다고 한다라며 투표함의 외부 통갈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투표함을 보존해 재검표하더라도 이미 바꿔치기한 투표지에서 조작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도 진화한다라고 공병호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이 부정선거의 의혹에도 함구를 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